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코칭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서 코칭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쪼개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례를 보여드리면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2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초등 3학년 하고 진행을 했던 사례를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다, 부족하다 라는 측면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추후에 보완을 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학생을 만나서 면담을 실시를 하고 또한 기초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만난 이 학생은 남학생이었고 당시 10살 3학년이었는데 책 읽기를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지식을 얻게 해주는 책, 역사, 전래 동화 뭐 이런 것들을 꼽았고요. 가정 내에서 숙제라든가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 라고 물었더니 1시간 이하입니다 라는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는 책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 라는 동기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행동 관찰에 대한 내용도 적어 보았는데 첫날이라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 시작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검사지에 있는 문항이 조금 어려웠는지 계속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가 혹시 볼까봐 계속 이 평가 도구를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줄거리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앞선 시간에 제가 만약에 학생이나 자녀가 이와 같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여 물어본다면 이 도구는 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도구로 충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의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했다라는 맥락도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도구는 시간 제한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다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려준 상황이었는데 예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이어서 MBTI도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ISFP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앞선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내용들을 대입을 시켜보면 되겠죠. I는 내향형이니까 문학이라든가 철학 종교 분야, 그 다음 S는 감각형이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한 역사라든가 혹은 감각에 도움이 되는 예술, 그 다음 F는 감정형, 본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뭐 문학이랄지 역시 예술 분야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P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시 예술, 따라서 예술 분야가 가장 많이 겹치는 그런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중지능 결과를 보기도 했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음악지능이 50점, 신체운동지능이 60.7, 논리수학이 35.7, 공간지능이 64.3, 그리고 언어지능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 28.6, 인간친화 자기이해 똑같이 39.3, 마지막 자연친화 지능이 가장 낮은 21.4점, 22.4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시 독후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사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이 학생이 뭘 잘하겠구나, 어떤 거를 좋아하겠구나, 따라서 추후에 진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런 분야가 적성에 잘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다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중지능에서는 강점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면 이 가운데에서 상위 3개 영역을 강점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결과에서는 공간지능, 그리고 신체 운동지능, 그리고 음악지능이 강점지능이라고 이 학생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면담한 결과, 관찰한 결과, 그리고 MBTI, 마지막으로 다중지능까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책 읽기에 관한 흥미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언어 지능이 낮기 때문에 말하기, 글쓰기 능력도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라고 종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아마 부모님도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웠는지 토론이라든가 논술 수업들을 보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게 재미가 없었던지 아니면 도움이 덜 되었던지 독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칭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책,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흥미를 키워주는 것, 그리고 언어 능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저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 이것을 목표로 수립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5차시까지의 코칭 계획서가 되겠는데 차시별 세부 목표, 그리고 선정한 자료와 활동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시에는 독서 동기에 대한 측면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책은 똑똑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골랐고, 그 다음에 활동은 4칸 만화를 만들어 보는 작업인데 저 그림책 자체가 여러 주제로 만화처럼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도 힌트를 얻어서 4칸 만화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시간에는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고른 그림책은 할까 말까가 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주인공이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독후 활동으로는 상황을 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빠르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3, 4, 5차 시에는 듣기와 말하기와 쓰기, 언어 지능과 관련이 된 것들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높이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3차 시에서는 우선 듣기 능력부터 그건 내 조끼야 라고 하는 그림책을 넣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반복 구조이거든요. 주인공인 쥐가 자기의 조끼를 점점 덩치가 큰 동물들에게 빌려준다 라는 반복 구조의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책을 읽고 들은 내용을 구성해 봄으로써 듣기를 잘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한 그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째 차시에는 말하기 능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면서 선정한 그림책은 내가 나한테 읽어줄래? 나는 너한테 읽어줄게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역시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읽기를 하기 좋게 글자의 색깔이 일부는 빨간색, 일부는 보라색, 일부는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코치 2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나누어 읽기를 진행을 하면서 함께 읽는 게 상당히 재미있구나. 또한 그러면서 이 말하기 능력도 높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5차 시에는 쓰기 능력을 높여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동시를 골랐어요. 가끔이란 신영건 시인의 동시가 있는데 이 동시를 골라서 함께 읽고 그런 다음에 나도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했는지, 뭘 해보고 싶은지, 했는지 그런 자기의 입장으로 모방시를 써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5차 시는 물론 상당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치에 대한 평가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차시별로 세부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계획의 예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신 겁니다. 자, 이 계획은 차시별로 1시간씩, 60분씩 진행이 된 거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